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랑, 서울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네 서울 중랑구 앞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입니다. 한반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이,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장면입니다. 색깔론을 더 씌우던 일부 야당도 꼼짝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적인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장면, 역사적인 회동,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적으로 늘 낙인 찍혔던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안보 부담이지요. 그것이 많이 경감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역시 브라보 코리아라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계 언론들이 몹시 놀랐었고요. 크게 보도한 걸 봤습니다. 프랑스의 AFP는 문재인 대통령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등 극우 신문들도 모두 일면을 우리 세 사람의 회동으로 장식했습니다. 세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보신 것처럼 때로는 조연을 자처해서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중재자, 때로는 촉진자, 때로는 주역의 역할, 필요할 때마다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이 과거 정부보다 더 단단해진 사례를 아까 안규백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8번 있었고 통화가 30번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설적이신 분인데 한미동맹은 더 강할 수도 없고 더 좋을 수도 없다. No stronger and no better. 이런 표현을 쓰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3번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와서 이제 2년 반 됐는데 8번입니다. 이보다 더 돈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 이제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철도와 도로는 기초조사를 북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상징적이었지만 착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 제재 완화가 있어야 되고, 제재 완화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어찌 됩니까? 금강산 관광은 어찌 됩니까? 이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성공단
일을 하게 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됐건 현실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 이미 협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협의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이 마련된다면 재개한다,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통일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가는 밑거름을 더욱더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국민을 현혹해서 국민을 좀먹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입법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행 법을 토대로 해서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그렇게 얕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서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진 내용을 야당이 확대 간부 회의 등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또 그 가짜뉴스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또 변호사 업무까지 해주는 것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외교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대표적인 가짜뉴스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은 참석하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G20 첫 회 때 몇 나라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했나요? 예, 제가 그때 기록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몇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습니까? 예, 5개 양자 회담이 있었고요. 또 2개의 약식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 8개의 양자회담이 있었다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놓고 그 화면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많은 양자회담을 했는지 화면 잘 보십시오. 저렇게 양자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가짜뉴스 엄격히 엄벌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G20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한번 정리해 봐 주십시오. 예, 대통령께서는 그 1세션에 참석하셔서 일반 토의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3세션에 선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포용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선도 발언을 하셨고 5개의 양자회담은 인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밤늦게 러시아와의 아주 긴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약식 정상회담도 있었지만은 또 정상이 여러 분이 모인 가운데서도 또 의미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그 기록들을 또 저희가 다 갖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그날은 오사카 동포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 4년 동안 12개 국가와 G20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총 20개 국가와 G20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의 세션에 참석하고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가짜뉴스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네, 유념해서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허위 사실의 그런 어떤 패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어떤 나라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트랙에 뚜껑을 씌워줬는데 우리 대통령 그렇지 못하다라며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또 퍼뜨리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예, 정상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책국가 그 모든 의전사안 또 경호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정말 1초 1분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상께서 트랩에 내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 위에 트랩 위에 이 덮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트랩에 덮개가 없어야 제대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알릴 수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철저히 가짜 뉴스지요? 네, 아주 왜곡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서 단호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꼭 알려주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은 대통령님께서 그 여러 나라를 이제 순방 외교도 하십니다만 그 가시는 곳곳마다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의 대통령의 비전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인내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모두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았어야 좋았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거세게 불어닥쳤지만 정부에서 그래도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산불 진압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정부를 원망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데 산불 피해자들은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네, 편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 빨리 진압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짜 뉴스에서는 대통령이 당일 술을 마셨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산불이 무시무시하게 번진다 하는 것이 보도된 게 10시 반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12시 조금 넘어서 관계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방차들 총동원령을, 물론 가용한 소방차입니다만 총동원령을 내리셨죠. 강원도 산불이 조기 진화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은 전국적인 소방차의 동원이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민들께 드린 마음의 안심감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해남의 땅끝에 있는 소방차가 우리 강토를 대각선으로 건너 질러서 속초를 시내를 다니고 불을 끈다. 대단히 큰 감동이었고 강원도민들께도 함께 불을 끄고 피해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북돋우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6월 30일 기적과 같은 장면도 감동이었고 산불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대처를 했던 정부에게 저희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던 오죽하면 이재민들이 피해자들이 감사의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배가 아픈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산불과 관련해서요. 아직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을 덜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얼마간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희망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요. 좀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추경이 가장 최장 시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네. 이제 야당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 곳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 국회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 그리고 월급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월급을 깎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법안을 내놓았으니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블릿 PC,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도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셋이 있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낫또 드세요. 네? 과일 드실래요? 취임사 이야기라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낫또 드세요. 과일 드실래요? 네? 네? 당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태블릿 PC 조작을 지금 이야기하다니 그 음성 파일이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면복권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거꾸로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고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일입니다. 이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이 총선용입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이번에 총선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를 했습니다. 안보 무장 해제라고요?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훈련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첨단 장비 군사력이 증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합 연습 훈련은 지금 발전된 무기 체계를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조정된 방식으로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일단 우리 국방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강한 국방력이 이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논리의 그 하에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정액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나게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대략 한 4% 정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그러면은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예산은 7%, 금년도 예산은 8.2%를 정액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방 개혁에 반영돼 있는 군사력 증강, 그래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또 테러라든지 재해 재난, 사이버와 같은 이런 그 비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필요한 군사력들, 또 과학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든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국방개혁에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상 전력들은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드론봇 체계라든지 또 대형 이 헬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해상 전력은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해상 초계기 이런 사업들로 보완을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공중 전력은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곧 도입될 글로벌 호크라든지 이 고고도 무인기, 그리고 또 군 정찰 위성,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중 급유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전력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작전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이런 첨단 무기를 구입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잘 도입했던 것을 격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목소남이 내려온 것은 제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쏘았는지, 그리고 핵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요. 예, 지난 정부 때 미사일 발사는 대략 29회에 49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는 한 번의 핵실험, 그리고 11번에 15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또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5월 4일 날 단거리 이 미사일 발사한 것 이외에는 적대 행위라든지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 위기가 이제 극복된 상황입니다. 더 애써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현재는 대한민국은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통일이 경제입니다. 과거